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민의 주식뉴스공장 2월 첫 번째 거래일 시작입니다.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장 마감 이후에 제가 지방에 갑자기 일이 좀 생겨서 음성 부분들이 좀 스마트폰으로 지금 녹음 부분들을 진행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음질 부분들이 조금 다소 며칠간은 좀 지장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를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MC 회의가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기존 연준 의장의 마지막 임기이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 큰 변동폭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차기 이제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 기존의 연준 의장의 스탠스 부분들을 크게 벗어날 가능성 자체는 일단 시장 컨센서스 상으로는 크지 않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요 포인트는 아마 부의장이 누가 되느냐. 하지만 그 트럼프 정부의 전체적인 스탠스 부분에서 크게 변화되는 흐름 부분들은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FMC가 금리 동결 부분들을 했습니다. 근데 문구가 약간 바뀌었어요. 문구가 약간 바뀌면서 당연하겠죠. 작년에 우리가 유가 측면만 보더라도 2016년, 2017년도 불과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30, $40 선에서 움직이면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가 과연 올 것인가, 그 많은 작은 부분 풀었는데 미국 FMC 연준 같은 경우에 거의 3.5조 달러의 돈을 풀었는데 승수효과라든지 전혀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국제 물가지수라든지 인플레이션 살아나지 않고 디플레이션 될까를 고민을 했었죠. 그런데 그 극점 부분도 찍고 나서 지금 보세요. 지금은 이제 조금씩 금리 인상을 고민하는 시점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죠. 물과 2년 만에.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가 지난달에 성명서 문구하고 이번 달에 성명서 문구에 살짝 바뀌는 부분이 있다 하면 12월 날 문구에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성명서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단기 12월에는 단기 목표로 한 2% 미만을 유지할 것이라고 코멘트를 했는데 이번에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최근에 10년 국채금리 부분들 상승 파동 부분들이 너무 급격하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다소 피로감이랄까요? 그 피로감 자체는 이번에 금리 인상 부분들을 동결했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지는 않아요. 항상 보면 국채금리도 거의 한 3년 내에 최고치 부분들을 돌파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합지수의 조정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 것처럼 단기 조정의 움직임 자체가 약간 시차를 좀 두고 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FMC 회의 이후에 미국의 이제 단기채, 장기채 발행 부분들을 코멘트를 좀 했고, 그리고 이제 2월달 이제 시작이 좀 됐죠. FMC 회의 이후에 이제 옵션 만기일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한 외국인들의 단기 변동성 전략 부분들이 진행될 가능성 자체가 높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하락에 대해서 소폭 반등 부분이 나왔는데, 원유 재고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1000만 배럴 이상 증산, 시장 점유율 부분들을 중동 지역에서 계속 뺏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수요가 견고하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하고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런 부분도 있고, 어제 이제 이런 국채금리 부분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약간의 위험자산 쪽에서 조금 흔들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의 중소형주의 움직임 자체, 그리고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신저가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유동성의 방향성과 연관되면서 차익 매물의 어떤 실현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 2월 옵션 만기일까지는 종목 장세의 흐름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어제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뉴스피드 변경 소식에 시간에 한 4% 정도 시간에 반등 부분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시간에서 4% 정도 하락, 인텔의 자사칩 보안 결함 이슈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하락 부분이 나왔고, 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거래도금이 거의 2.8조 원입니다. 신라젠 2조 원 이후 최대치인데, 시장에서 삼성전자 액면 분할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권 두고 있어요.
한 주 있으나 10주 있으나 여러분들 총액 부분들은 똑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실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회사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중요 포인트는 다음에 한번 이제까지 액면 분할했다는 케이스 부분들 한번 분석 부분들 좀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향후의 성장 가치 부분들, 성장성이 어떻게 부각이 좀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100만원짜리 종목이 10만원 됐다고 해서 한 주에 100만원이 10주가 됐다고 해서 그 회사 가치가 한 번에 점프가 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급격한 상승 부분들이 나온다. 그래서 주말에는 여러분들 예전에 이재용 씨 그 스토리 부분들을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 합니다. 그거 하고 삼성전자 액면 분할과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어떤 이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부분들 한번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분석 부분들 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전기전자의 업황 부분들은 변동사항이 없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 올라가냐 밑에 올라가냐, 거기에 추세 추정 부분들, 우리가 지난번 하락 부분들이 진행될 때 1차적인 박스권 상단 가격 부분들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 부분들에서 1차 목표가 부분들은 실현이 좀 됐고, 업황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좋은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만은, 해외 인텔이라든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진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탄력 부분에서 항상 뭔가 문제가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ING 옆으로 횡보하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다른 종목군의 움직임, 경기 민감주 쪽에 조금씩 저가 매수 부분을 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어제 시장에서 두 가지 관심권들이 좀 큰 게 나왔어요. 첫째, 삼성전자 액면 분할 부분하고, 그 다음에 SK텔레콤이 다시 음원 쪽에 빅3에 도전장을 했죠. 저는 이것은 나중에 블록체인하고 플러스 알파 시켜가지고 새로운 시장 자체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이리버가 상한가 부분들을 갖고, 그리고 이제 어제 장 마감에 계속 화제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벤처 투자, 벤처 혁신 대책 관련된 부분들, 2022년도까지 투자 규모를 2조 원대 늘릴 것이라는 이런 내용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라인이 가상화폐 거래소 부분들을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 우리나라는 아니고 일단 해외 쪽에서 좀 진출 부분도 준비를 하고, 라인의 자회사인 라인 모바일이라는 회사에 왔어요. 소프트뱅크가 이 회사 지분 51%, 라인이 아닙니다. 라인 모바일이에요. 라인 모바일의 지분 51%, 라인 모바일이 49% 지분. 그리고 최근에 소프트뱅크가 그 네이버의 스노우에 돈 투자 부분들 좀 진행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 드리면서 계속 뭔가 M&A하고 누가 빨리 기존권 부분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작업 부분들의 어떤 시그널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선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넷마블이 작년 웹 수익이 전 세계에서 3위 부분들을 진행했습니다. NC소프트가 12위 정도, 게임빌이 한 24위 정도 진행을 좀 하면서 세계 3위니까 실적 부분들은 뭐 크게 다른 말씀 드리지 않아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FOMC 1차 회의가 끝났습니다. 금리 동결 부분들 진행됐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제 속도가 중요해요. 속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연준이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3월달 되는데, 3월달에 물론 급격한 저는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컨센서스도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상한선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느냐가 향후 금리 인상의 가장 큰 키워드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2월 달에는 두 가지 이슈 부분들을 주 초반에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 만기를 하고, 그 다음에 1월 중순 정도에 단기 변동성을 만들었던 단기 예산안 관련된 부분들, 이번에 1억 달러 정도의 1조 달러인가요? 1조 달러의 인프라 건설 관련된 부분들 했는데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코멘트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예산안 연결 부분들과 어떻게 조화 부분들이 이루어지는지 부분들을 단기 변동성의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하시면서 종목 장세 흐름 부분들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2월 1일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